한때 한국에서는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일본 만화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출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카피 만화책을 일컬어 흔히 해적판이라고 불렀죠. 물론 게타로보도 그 해적판의 마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만화책은 게타로보 고일 국내 해적판 버전인 강철의 전사입니다. 이 만화는 한국에서 해적판들이 범람한 시기인 1994년에 출판됐는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이 강철의 전사라는 제목은 원판 만화책에 있던 채 3화 소제목에서 따온 듯합니다. 표지 디자인을 보면 다이투샵한 게타로보 단행본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해적판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인 나가이보와 이시카와 켄의 이름을 박아주는 센스 발휘. 뒤 표지도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고이 면상이 보입니다만 북붙을 다소 어설프게 한 모양인지 해적판 쪽은 해상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해적판의 가격은 2,500원, 원서의 가격은 850엔입니다. 원서가 조금 더 두껍고 비싼 해적판의 발행처는 자유예술인데요. 가히 해적판에 알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해적판이라서 만화의 라이센스 소유자인 다이나믹에 대한 표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만화는 이렇듯 표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지만 만화 속 인물들의 국적이 한국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림은 가필 없이 그대로 카피하고 텍스트만 현지화시킨 것이죠. 그럼 김치 냄새 풀풀 나는 이 책을 살펴봅시다. 이 해적판에서는 일본 주인공들이 전부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이 돼버린 바람에 여기 이하야토는 졸지의 간코쿠진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진소령이라고 불릴 때가 있고 때로는 진아저씨라고 불립니다. 아니, 때로는 진아저씨가 아니라 신아저씨로 불립니다. 아마도 저건 오타겠지요. 다만 제가 소장 중인 이 단행본에서 풀네임은 나오지 않는군요. 참고로 원판 하야토의 계급은 일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령급이죠. 그런데 이 해적판에서는 계급이 소령으로 강등됐군요. 이 만화에서는 게타를 게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배경이 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게터로보는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슈퍼로봇이 됐습니다. 이 평행세계 한국은 완벽한 탈원전에 성공한 모양인지 사람 미치게 하는 게터선이라는 방사능 대신에 친환경 플라즈마 에너지로 구동하는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의 게터로보. 진소령은 어째서 게터를 만들었을까? 15년 전 독일 태생의 천재과학자 아르히 드 란도의 주도로 세계의 두레들을 모아 일종의 과학 요새인 사하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암튼 한국도 발족보다 2년 늦게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한국 측 단장은 바나 박사, 원서에서는 타치바나 박사인데 여기서는 바나 박사로 개명됐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바나? 그리고 한국 측 과학자인데 왜 이름이 바나일까? 바나 박사의 딸 이름은 원판과 같이 여전히 시오입니다. 근데 나중 가면 시오라고 표기함. 이 사람은 시오의 오빠인 싱입니다. 원판에서는 신이치인데 왜 이름을 싱으로 지었는지는 도대체가 모르겠군요. 아빠 이름이 바나고 딸 이름이 시오고 아들 이름이 싱이면 도대체 이 가족은 원래 국적이 어디요? 그렇게 바나 박사를 필두로 한국 그룹은 우주개발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평행세계 한국은 오리오보다 훨씬 발전된 우주기술을 가졌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아저씨는 란도의 사하성이 어째 좀 이상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란도가 인간들을 납치해 인체 개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진 일행은 사하성에서 탈출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오의 오빠 신이 죽게 됩니다. 결국 진아저씨는 바나 박사와 함께 란도의 야망을 쳐부수기로 합니다. 우주 개발용이었던 로봇을 전투용으로 써먹기로 말이죠. 진소령은 이에 적합한 파일럿을 모았는데요. 그 1호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치몬즈고가 아니라 고준. 이 만화에서 보는 고준으로 그럴듯하게 창씨 개명 당했습니다. 2호기 파일럿은 시오, 3호기의 파일럿은 다행히 창씨 개명 안 당한 가이입니다. 그런데 풀네임은 안 나오고 그냥 가이라고만 나옴. 그나저나 가이 너는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길래 이름이 가이냐. 암튼 게터팀은 대한민국을 란도 군단의 메탈비스트로부터 잘 수호해냅니다. 가이가 적군의 메탈비스트를 부수며 말합니다. 사랑은 어긴다. 사랑이 뭘 어겼다는 걸까요? 아마 사랑은 이긴다의 오타일 듯. 암튼 란도 박사의 군대는 결국 한국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메탈비스트와는 다른 타입의 적이었죠. 상륙한 지점은 명동과 부산입니다. 이에 곧바로 군대가 공격에 나서보지만 이거 사실 폭탄이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명동과 부산은 소멸됩니다. 세상에나
국민들이 증발하고 도시가 소멸하는 것을 보고 쇼크 먹는 고준 일행. 핵폭발급 위력을 보여준 란도가 드디어 한국 정부 앞에 공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점은 무기 버리고 자신에게 도계자하라는 것이죠. 이에 더해 한국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라는 국뽕 립서비스를 해주며 병주고 약주는 란도. 암튼 란도의 협박에 대한민국의 총리는 매우 골치 아파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으로 표기 안 하고 그대로 총리로 표기했군요. 란도는 이어서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군대를 구배에 파병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철거하라는 것이었죠. 아니, 란도 너 운동권이었어? 그게 아니라면 천하의 란도도 천조국의 군사력이 두려운 게 틀림없다. 란도의 또 다른 억지 요구는 개터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란도의 위력에 겁먹은 한국 정부는 개터를 건네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국 정부는 개터를 압수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에 적판에서 대한민국의 병력들은 원판처럼 자위대라고 그대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대한민국은 국군이 없고 자위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한국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자위대를 운영하는 거지. 다른 건 오직이 현지화했으면서 이건 왜 그대로 자위대로 표기했는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고주는 개터를 넘겨주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했죠. 쇼와 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고준 일행은 개터를 탈취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알래스카 전선에 합류합니다. 미군 병사에게 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고준. 한국의 개터로 보는 전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해적판은 아쉽게도 여기서 끝. 나중 이야기의 진게타와 나가레 료마는 어떻게 김치화가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나가레 료마는 한자 그대로 위용마라고 이름 지어도 괜찮을 듯. 그리고 특기는 가라데 대신 태권도로 하면 알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천재 과학자가 발견한 외계 방사능으로 만든 궁극의 슈퍼로봇 진게터도 나올 텐데요. 소련산 핵미사일과 한반도의 공룡을 흡수하고 화성까지 테라포밍하면 그야말로 국뽕 최대치로 차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해적판 버전의 개타로고 고인 강철의 전사는 생각보다 골 때리는 만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물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현지화된 것이 전부죠. 국내 방영된 포켓몬스터나 슬램덩크처럼 꽤 얌전한 현지화입니다. 중간에 나온 주한미군 철수 드립도 사실 원판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철거할 것이라고 나온 것을 그저 국정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설픈 현지화이긴 합니다만 암튼 해적판이 나올 당시인 19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일종의 금기 대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픈 과거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불허하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쏟아져 나오는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화책 같은 경우 이러한 해적판을 통해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파고들었죠. 만화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같은 것들이 음성적으로 널리 유포됐습니다. 우수한 일본 컨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김영삼 정권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요원했습니다. 교류과거 역사 인식 문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0월 7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국빈으로 방문해서 아키히토 천황과 만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이때의 국빈 방문의 목적은 어두운 과거사를 씹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一時期我が国が朝鮮半島の人々に大きな苦しみをもたらした時代がありました。 그리고 바로 다음날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에 1차 개방 조치를 실제로 취하며 본격적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런 해적판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의 만화가 정식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타로보 또한 드디어 서울문화사가 2001년에 다이나믹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정식 한국어판을 냈습니다. 현지화된 제목은 게타로보. 게타로보 사가 단행본 버전을 바탕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사가판 게타로보를 작가의 고말 인터뷰까지 빼놓지 않고 그대로 잘 옮겨주었지만 아쉽게도 고의 경우에는 한 권에서 중단됐습니다. 물론 서울문화사판 제목은 게타로보호, 주인공 이름도 이치몬치호, 진게타는 진짜 게타로보. 고유명사 번역에 있어 호불호는 좀 있지만 그래도 유일무이의 게타로보 사가 정발판이니 그 가치가 꽤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국에서 게타로보의 정식 한국어판이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마징가는 아직도 나오는데